자, 오늘 거래소 시장 현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6%가 넘게 올랐습니다. 2,445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6%에 가까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681포인트. 자, 이렇게 깜짝 반등이 나왔는데 바로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역시 급등이 나온 효과가 국내 증시에도 역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뭐 미국에서는 나스닥 지수만 해도요, 12%가 넘는 폭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S&P 지수 9.5%의 폭등이 또 나왔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 상호 관세 여파로 인해서 계속 급락을 했었는데요. 어제 갑작스러운 또 소식이 전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는 거예요. 90일 동안. 그리고 기본 10% 관세만 먼저 부과를 한다는 거죠. 기존에 한국에서는 25%의 관세, 그리고 각 나라별로 관세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요, 이런 뉴스가 한번 이제 중간에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할 거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제 반박을 했죠.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게 현실화됐어요. 그만큼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많은 상대국들과 협상을 벌이긴 어려웠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되게 즉흥적으로 관세가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표, 상호 관세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바로 말을 바꾸면서 이렇게 유예가 나왔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 역시 반응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6%까지 올라갈 정도로 얼마 전에는 하락에 대한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오늘은 상승에 대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시장이 올라왔는데요. 결국 시장의 하락 이유가 바로 미국 관세 정책이었다는 거죠. 이번에 올라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던 거고요. 자, 시장은 그동안 너무나 큰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 관세 정책이 유예가 되면서 하지만 10%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리고 개별 관세에 부과됐던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하지만 유예를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씩 실타래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마치 풀리지 않은 실타래 같았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집었더니 술술 풀리는 것처럼 시장도 지금 약간 풀려가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끝난 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이 결국 이제 즉흥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세를 이렇게 유예시킨다고 했다가 또는 한다고 했다가 계속 이제 말을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도는 아직은 이르고요. 하지만 이제 이미 최대치의 관세가 부과가 된 그런 상태에서 유예가 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이 미국 증시 상승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 주고 있다라는 건 하락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이런 흔들, 그리고 낙폭을 이제 줄여가면서 그동안의 하락폭이 있었던 걸 좀 줄여가는 그런 신호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지수 포인트가 있었죠. 2,450포인트. 2,450포인트를 확실하게 위로 올라서 준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장은 조금 더 안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이 아래에서 나오는 반등은 지금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나오는 반등. 그리고 어쨌든 90일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이 반등이고요. 이 반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거는 2,450포인트 위로 확실하게 올라와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오늘은 국내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 날 포지션이 하방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앞으로 증시 분위기는 어제 단기 반등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앞으로의 흐름은 미국보다 조금 더 안정된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에서 이번에 또 맞받아쳤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이런 이 관세 전쟁, 그리고 유럽도 지금 미국의 이 관세 25%의 관세를 또 부과한다는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대비했을 때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요. 얼마 전부터 해서 이제 떨어졌지만 계속 강조해드렸던 건 팔지 말라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했다?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본다면 이때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계속 이제 강조해드렸던 부분은 섣불리 팔지 마시고 이 반등이 나오는 걸 지켜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450포인트를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도 추가 매수를 할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좀 해주고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은요. 미국이 워낙에 어제 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선물 지수는 좀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첫 반등에서는 같이 가겠지만 만약에 미국 증시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져갈 것인가, 새로운 종목들이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내 종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또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 전략들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린다면 시장이 떨어지고 나서 올라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낙폭이 크고 나서 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초기에는 보통 대형주 쪽으로 장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대형주 쪽에 대한 관심, 특히나 뭐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 대형주들 있죠. IT, 반도체, 그리고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도 이미 관세에 대한 적용이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형주 위주로 한 번씩 좀 점검을 하시고 이 종목들 쪽으로 지금은 좀 안정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래도 모처만에 반등이 나와서 참 기분 좋은 반등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만약에 상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요.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도 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전날에도 그랬어요. 만약에 이 방송에 상담을 받았다면 어제나 그저께 종목을 쉽게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등을 또 누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부터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아이스크림 앱이고요. 네. 3,950원에 10%입니다. 3,950원에 10%요? 예. 자, 3,900, 이거 왜 매수하신 지가 좀 오래된 종목이네요? 예. 자, 3,95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을 매수하고 지금까지 갖고 오고 계신 건데 혹시 네.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추가하면서 한 적은 없고요. 네. 그때 당시에 바닥권에 있어가지고 10% 사고, 네. 밑에 떨어지면 추가하면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이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지금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갖고 가야 할지 궁금해가지고 문의 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 급등이 나왔었어요. 네. 자, 지금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거래가 지금 터지면서 지금 올라간 건데, 네. 얼마 전에 거래가 급증하고, 뭐, 이 특별하게 지금 뉴스가 나온 부분은 없거든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뭐, 필리핀 관련해서 뉴스는 뭐 없었고, 그죠? 네. 자, 일단 바닥에서 거래가 튀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잡혀있는 뉴스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갔는데. 아마 대선 테마로, 그죠? 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요. 웬만하면은 지금 이제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사실 뉴스에는 대선 테마주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네. 딱 이제 그 특정 그 종목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 모두 다 파악이 네. 되지 않는데 하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뉴스가 없었다라는 건 대부분 다 아마 대선 쪽으로 좀 연관돼서 묶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탄핵 결정이 나왔고 그래서 대선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이 사실은 탈출의 기회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이번에 지금 이걸 팔고 나서 밑에서 다시 사야 될까? 뭐 이런 이런 고민까지 지금 하고 계신 건데, 네. 팔면은 굳이 이걸 또 다시 사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솔직히. 그러니까 비중을 다 덜어내지 말고 한 반대만 덜어내고 떨어지면 추가해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 비중을 줄여놓고 밑에서 다시 뭐 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여지를 남겨두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팔았어요. 한 절반 정도를. 근데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면은 내가 팔았을 때 가격보다 밑으로 이제 가격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상태에서 판 걸 다시 산다라는 건 효과가 별로 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겨놓는다는 건 혹시나 그냥 더 올라갈까봐
그죠? 팔았는데 더 올라갈까 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좀 남겨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정치 테마로 엮여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원래 주가가 올라갈 때는 급등이 나오고 또 떨어질 때는 급락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네. 올라갈 때 팔지 않으면 떨어질 때는 못 팔거든요. 그래서 네. 팔고 나서 더 올라간다 한들 그걸 이제 그때 뭐 더 뭐 살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차라리 팔고 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팔았다면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좋아요. 네,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이 종목을 꼭 무조건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 손실을 완전히 회복하게 나오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지금은요. 일단 지금 시장의 관심이 이 대선 쪽으로 이제 조기 대선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주가가 오늘 올라갔고 이게 이제 흐름으로 일단 대응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는 자리거든요. 매수가 붙으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눌러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네. 한번 잡아줬단 말이죠. 그죠? 거래도 별로 네. 없었고 그리고 다시 튀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 눌렸던 이 자리가 만약에 깨진다면 주가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다시 올라갈까? 그건 아직도 확실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내리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를 잡는다면 지난번에 한번 이제 어제 눌렀던 자리가 바로 2,56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 네.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상승이 저는 끝나 보이진 않아요.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그 이틀 전 이제 화요일 날 막혔던 고점이 3,300원인데요. 이 가격 위로 튀면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네. 이용해서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매수 가격이 네. 3,950원이니까 아마도 이번에 이제 정고점 놓고 튀어오르면 3,700원에서 3,800원 정도는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올라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그때 매수가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 3,700원 위로 올라갈 때 그때 팔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 성화이텐 예. 성화이텍 8,010원에 15%입니다. 8,010원에 15%요. 예, 예. 자, 8,010원이면 지금 매수하신 지가 좀 오래된 종목이군요, 이 종목도. 예. 네. 작년에 했고, 예. 네, 작년에요. 그, 어. 5,700원에 지난번에 또 한 5% 추가 매수해가지고 5,700원. 조금 낮춰가지고 8,010원입니다. 자, 일단 지금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좀 네. 많이 빠졌는데요. 그리고 예.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도 빠진 거에 비해서는 큰 반등은 아니었어요.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드릴 거냐면 성화이텍은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상호 관세의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 오늘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90일 동안 유예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개별 관세를 부여받았던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예.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지금 성화이텍도 올라갈 때, 떨어질 때도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 올라갈 때의 반등도 좀 작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가까지 왔을 때 난 팔겠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오래 걸린다 한들 이 가격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들보다는 성화이텍은 지난번에 올라갔다 지금 밀린 자리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저는 7,000원 정도까지 회복은 기다려 볼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7,000원 정도 회복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 이상 올라가는 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이번에 관세가 어떻게 또 풀리느냐. 관세를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에 어떤 큰 변화가 크게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뭐 예상보다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 관세라는 건 그렇잖아요. 미국 내에서만 이제 이 매기는 관세인 거예요. 미국에 들어가는 이 제품들은 이제 한국 제품이든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제품이든 다 똑같이 관세들은 어쨌든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효과를 지금 나중에 보고 나서 실적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그때부터 많이 올라가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 올라간다 한데 한 7,000원 정도 선 이 정도까지의 반등까지는 일단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생각하고 계세요? 이 종목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음. 어떨까 합니다. 추가 매수라고 한다면 5% 정도? 예, 예. 네, 그 정도라면 가능한데요. 이 종목은 네. 이제 그냥 여기서 그냥 올라가 버린다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만약 네. 여기서 자동차가 또는 자동차 부품이 관세 정책에 있어서 이번에 여전히 피해주라고 계속 인식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또 네. 여기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4,700원 정도 또는 그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한 5% 정도만 하시면 그래도 단가는 좀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7,000원까지 보시면 탈출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냥 올라가 버리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7,000원 예. 가격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잘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 네, 41,000원에 매수했습니다. 매수 비중은 어떻게 10%. 되시죠? 10% 정도 돼요. 41,000원에 10%요. 예. 아하, 이 종목도 거의 꽤 오래됐네요. 반년 정도 네, 된 것 오래됐어요. 같은데요. 그죠? 네네. 이 종목을 매수를 그때 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어요? 그냥 좋다고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2차전지 때문에 사신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이 제가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기가 좀 네. 많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좋다는 얘기들이 별로 안 나오죠. 그렇죠. 요즘에 좀 힘들다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회사가 정말. 2차전지 전구체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실적이 되게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네.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업황이 여전히 안 좋다라는 그 인식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올라왔어도 이거는 다른 종목들도 다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네. 에코핸드림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업황 자체가 약간 비관적이라 이 업황에 딸려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핸드림은 오늘 같은 경우에 15.8%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15.6%가 올라갔으면. 네네. 그래서 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올라와 준다면 이 상승 이용해서 잘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수가까지 올라오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네. 보는 목표 가격은 높게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저는 33,000원 정도 이 정도를 보거든요. 네. 근데 네. 이 가격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업황 분위기가 좀 개선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에코핸드림이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33,000원까지는 반등을 저는 좀 예상하고 있고 하지만 그 이상의 반등은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잘 가면 4만 원 내지는 매수가 부근에서 또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일단 올라갈 때 보면 시세가 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지고 계시고 올라오면 33,000원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다시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해되셨나요? 추가 매수는 어떤가요? 저는 추가 매수를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다른 종목이라면 추가 매수 시점으로는 이제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2차전지 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또 흔들리면서 급락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미 추가 매수해버리면 비중은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는 대응이 또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추가 매수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정도의 가격에 있다면 추가 매수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제가 그래서 33,000원까지 온다면 그때 힘이 있으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3,000원까지 저는 보자라는 거고 올라오면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예. 종목인가요? 나노엠텍이요. 나노엔텍 매수 예. 가격 비중은요? 5,200원에요. 네, 50%요. 5,200원에 50%요? 예. 언제 사셨어요? 오래됐어요.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네, 계속 추가 매수하고 해가지고 그 정도 떨어졌어요. 단가가 떨어진 거군요. 예. 저는 이 기업을 올라갈 때 매수해서 물리신 줄 알았어요. 뭐 이제 단기 급등 나올 때 나노엔텍이 주가가 지금 이제 작년 10월달 고점 부근이 이제 매수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 아니에요. 그죠? 2월달에 또 그렇고 혹시나
이런 데서 사지 않았나. 아, 이게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예.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예. 매수가가 여기까지 지금 그 떨어졌다면 저는 더 이상은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보시면 이제 그 로레알 그룹에 대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시점에서 이제 그 뉴스가 일단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뉴스도 없고 거래도 지금 계속 지금 빠져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 회사는 지금 거래가 많이 없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올라갈 때만 잠깐 거래가 튀어 올라갔다가 이제 거래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올라오는 시기에 맞춰서 팔아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올라갔던 이제 고점 자리가 5,000원에서 5,500원 자리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래에서 올라가면서 계속 튀어 올라가는 자리가 대략 4,500원 정도에 지금 계속 막히고 있죠. 얼마 전부터. 그죠? 이렇게. 예. 네. 이 거래가 없는 종목이라 사실 지금 이제부터 어떤 흐름으로 앞으로 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 회사의 어떤 뭐 개별 이슈라든지 개별 실적이라든지 개별 재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 자체는.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4,500원 부근에 올라오면 팔고 나오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추가 매수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지금 비중이 50%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4,000원 정도까지 이 가격이 올라오면요.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금액도 많죠. 네. 그죠? 많이 들어가셨죠? 네.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은. 일단 4,500. 단가를 낮추려고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단가가 처음에 되게 높았나 보네요. 네. 10,000원 넘었었어요? 7,400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런데 단가가 많이 안 떨어졌는데요? 7,400원이라고 해도? 지금 5,000원대. 중간중간에 사가지고. 그렇죠. 많이 떨어졌을 때 하는 게 아니죠. 예. 일단은 이렇게 하죠. 최대한 어쨌든 손실을 많이 줄이고 또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나노엔텍은 주가는 이미 떨어질 만큼은 떨어진 것 같아요. 만약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고 그리고 최대한 이제 어쨌든 손해를 덜 보고 빠져나와야 되니까 제가 원래는 비중이 좀 작다면 4,500원에 걸어놓고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4,000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4,500원에 걸어놓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매수 비중도 너무 높고 하니까 조금 더 욕심을 부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손실이 너무 크니까 5,000원 정도까지 저는 이제 보고 가세요. 그래서 4,000원 위로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5,000원에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5,000원에. 이 정도면 충분히 손실을 많이 하고 나오는 가격이에요. 그죠? 예. 그 정도면. 그래서 4,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아침에 5,000원에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딱 올라갔다 빠질 수 있는데 못 보는 사이에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나노엔텍은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하면서 항상 얘기를 해요.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들은 뭐 잠깐 거래가 들어왔다. 이거는 중요치 않아요. 평소에 거래가 많지 않은 기업들. 그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매수 자체도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매수를 하실 때는 거래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이번에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드림 시큐리티이고요. 네. 3,800원에 23%예요. 3,800원에 23%요. 네. 이거 지금 올해 초에 사셨어요, 혹시? 아니요. 오래된 건데 제가 네. 이번에 올라올 때 욕심부리다 못 팔았어요. 아, 이거 못 파셨구나. 옛날에 사놓은 건데 추가 매수해가지고 가격 내렸거든요. 네. 근데 못 팔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자, 최근에 네. 너무 아쉽네요. 이거 지금 양자 컴퓨터 이제 그 테마가 한번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불었을 때 그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보안 기술로. 네.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기회인데 왜냐면 이 보안 관련주들이 웬만하면 잘 안 올라가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까지 정말 힘들게 해요. 그리고 또 올라갈 때도 반짝 올라갔다 또 빠져버려요.
이게 네. 이게 보안주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보안주들이 매수해서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보안주들은 진짜 항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보안 기술이 정말 이제 미래에 정말 중요한 기술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해킹에 대한 것도 네, 막아야 네. 되고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 보안에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네. 내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정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정작 보안 관련주들은 주가가 잘 안 올라가요. 예, 어떤 중요한 테마 뭐 이런 게 재료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올라올 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 반드시 팔아야 돼요. 네. 이 종목은 지금 당장은 주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다시 기회는 또 오긴 해요. 근데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혹시 추가 매수 생각도 하고 계세요? 추가 매수 많이 한 거거든요. 더 하실 생각 없죠. 그렇죠? 솔직히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격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추가 매수를 더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게 오랫동안 끌고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를 그래도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아래로 더 떨어질 거예요. 2,500원 가까운 가격까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이제 매수 가격보다 조금만 더 위에서 파세요, 그냥. 제가 네. 말씀드린 가격은 3,900원 정도. 네. 조금만 챙기고 나오죠, 그냥. 어쨌든 이거 잘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음 반등 나오면 그때 꼭 빠져나오세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네. 근데 다음에 욕심 부리면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꼭 네. 나오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저희가 주말에 강연회가 있는데요.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 저도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장수하고 지금 시간대가 아래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1시에 시작한다는 거고요. 3시보다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시보다 한 10분, 15분 정도 일찍 오시면 편하게 강연회 장소에서 좀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소가 지금 아래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안산으로 갑니다. 안산 대동서적 건물에 3층이거든요. 그쪽으로 오시면 저를 만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 강연회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조기 대선까지 이제 정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의 이 방향들을 지금 좀 잘 설정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손해만 계속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떨어졌다면 이 손해본 걸 또 위기로 또 기회로 다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또 바꿔갈 수 있을지 중요한 전략들 이번 주 강연회에서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재룡전기고요. 그리고 38,300원이에요. 비중은 10%네요. 38,300원 가격이면 자, 이게 지금 3월 달에 하락이 살짝 잡히고 있을 때 아마 여기서 저점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지난번에도 여기서 잡혔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빠져버렸죠. 이게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부분도 커요. 하지만 이 종목은요. 단순 시장의 영향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이 최고점이 지난 7월 달에 나왔고요. 그리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었어요. 하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과거에 계속 올라왔던 흐름에서 이제 하락으로 바뀌었던 흐름. 그래서 이렇게 저점이 잡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이럴 때에서는. 지금은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그동안 시세가 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부터 1월 달에 올라갈 때 LA에서 이제 산불이 났었죠. 그때 전력망 구축과 관련해서 이제 테마를 한번 또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결국 힘이 없이 빠져버렸어요. 지금 이 종목은 이번 하락, 이 단기에 빠졌던 부분을 이제 올려놓으면 일정 폭 안에서는 정리하고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은 35,000원 정도의 가격인데요. 35,000원 정도 또는 살짝 위로 올라오면 여기서 정리하고 나오세요. 이 매수 가격까지 꼭 기다리려고 하다가 더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 여기서 올라갔다 또 고점 나오고 또 빠지면 그때는 지금의 가격보다 더 많이 밀릴 수 있어요. 이번에 일단 35,000원 부근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면 이번 손실 다른 종목으로 만회할 수 있거든요. 시장이 이제 다시 또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맞는 종목을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35,000원에서 종목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4,050원이고 비중은 20%. 자, 4,050원이면 이 종목도 꽤 오래된 종목이네요. 자, 그리고 자, 적용. 자, 일단 지금 4,050원 정도의 가격에서 하나투자증권을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증권주들이 사실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최대 피해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빠질 때도 또 많이 밀렸을 거고 반면에 이번에 시장이 또 올라올 때도 역시 또 수혜주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는 가져가는 자리예요. 보유하고 가져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인데 매수 시점이 되게 안 좋아서 매수가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린다면 올라올 때는 일단 3,500원 위쪽으로 회복되는 걸 확인해야 되고요. 3,500원 위쪽으로 회복이 된다. 그러면 목표 가격은 3,800원까지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위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다가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최종 목표 가격은 3,800원 잡아놓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건 저는 지금은 맞다고 생각해요. 이 전략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하지 마세요. 이미 20%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종 목표가는 3,800원.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3,8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투자증권까지 상담해봤고요. 다음은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HPSP. HPSP요. 네.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높아요. 55,000원이요. 55,000원이요? 네. 55,000원에. 자, 그러면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좀 많습니다. 30%. 30%요? 네. 진짜 높고 많네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거 여기서 사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 손질도 하지도 못하고 해. 네. 그 저번에 보니까 3만 원 조금 넘어가서 한 4만 원쯤 되면 네. 제가 좀 손질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손질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도 되나 싶어서요. 단가주도 낮추게. 일단 네.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인데 사실 지난 2024년도까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올랐을 때 하필이면 그때도 꼭지에서 사신 거거든요. 맞아요. 단타 뭐 이렇게. 단타 들어가신 거예요? 예. 아니 어쩌자고 저 위에서 단타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아이고, 보통 그렇습니다. 단타 매매하실 때요.
네. 많이 올라간 고가권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고가권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 사면 내일 올라가겠지? 내일 팔아야 되겠다. 네. 단순하게 생각하고 네. 매수를 하는데 하루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네, 바로 맞아요. 올라가지 않고 이제 떨어지면 바로 나와야 네. 돼요. 손절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높은 가격이라고 인식하고 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못 나오. 정확히는 못 판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왜냐면, 신경을 그죠? 막 써가지고. 반등 주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해요. 근데 또 반등 나온다고 팔까요? 못 팔아요, 또. 반등 나오면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다가 이제 이 물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네.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매매한다면 저는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직업도 아니고요. 이게 그리고 그만한 어떤 스킬이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차라리 밑에 있는 종목 있죠. 많이 떨어져 있는 네. 종목들. 차라리 네. 그런 종목을 차라리 단기 매매한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을 하시는 게 나아요. 물려도 많이 싼 종목에 물리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그러니까 일단은 맞아요. HP, SP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떨어질 네. 자리가 더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올라온다 한들 너무 많이 올라간 이 가격이었기 때문에 기다린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어려운 종목이에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먼저 급한 건 그거예요. 이 회사가 3만 원을 회복하는가, 주가가. 3만 원을 네. 만약에 회복한다면 그 위로 뭔가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목표 가격을 먼저 3만 원을 잡고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3만 원 가고 왔는데 떨어진다. 여기서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22,000원 가격까지 다시 밀리거나 아니면 그 이하로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목표 가격은 일단 3만 원은 잡아두시고 보셔야 되고요. 3만 원이 왔는데 주가가 힘이 좀 강하잖아요. 여전히 또 올라가는 네. 힘이 좀 있다. 그러면 그때 혼자 그냥 판단해서 가져가지 마시고요.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러면 네. 추가적으로 이제 어쨌든 지금 매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도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3만 원이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그거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3만 원 오면 꼭 연락 주세요. 이해되셨죠? 투매는 하지 말고요, 그지? 추매는 추가 아무리 매수는 하지 많이 말고. 해도 단가 이렇게 안 떨어져요. 너무 비싸게 사셔가지고 추가 네. 매수의 의미가 없는 정도의 가격이에요. 만약에 이 종목을 10% 정도 사셨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 10%만 해도 많이 떨어져요. 근데 30%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30% 더 해야지 단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니면 그 이상을 해야지.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고민. 이건 불안해서 못 해요. 왜냐면 이 한 종목에 60%가 돼버리니까. 이게 다가 되는 거예요. 내 포트에 이 종목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 한 종목에 목을 매일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때마다 불안하고. 그러니까 비중이 지금 비중 조절도 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뭐 추가 매수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30% 비중도 충분히 많은 거고 더 밀릴 수 있는 하락에 대한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더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더 많이 밀리면 네. 일단은 더 많이 밀리면 매도 못 하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네,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시나 정말 많이 밀리잖아요. 2만 원 아래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한번 그때도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HP, SP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계룡건설요. 재룡건설. 매수 가격 비중은요? 25,200원에 50%요. 25,200원. 200원에 50%. 이거 언제 오늘 사셨어요? 오늘 어제? 게 아니고 어제 저번에 월요일날 TXR 노멀틱스 그거 18,000원대 뭐 손절하라 걔가 손절하고 난 뒤에 삼성전자 샀는데 또 떨어져가 손절하고 네. 이게 올라가가 샀는데 이게 또 떨어져. 아휴, 어제. 악순환이에요. 삼성전자 그 떨어진다고 해서 팔았다고 했는데 안 팔았으면 오늘 올라갔잖아요, 또. 왜 이렇게 급해요?
왜 너무 많이 급하세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지금요. 이게 지금 이제 그 굉장히 타이밍이 지금 다 어긋나 버린 거잖아요. 그죠? 타이밍이 꼬여 버린 거예요. 사니까 또 잘 가던 종목이 사니까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손절하고 또 잘 가는 종목을 또 이 종목이 올라갈까 해서 샀는데 또 떨어져요. 또 손절하고 또 다음 종목 사면 또 손절. 이 종목도 근데 지금 선택한 게 이 회사가 지금 행정수도 관련 종목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제 올라간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안전한 상승은 아니에요. 만약 여기서 빠지면 급락이 나와버려요. 네. 그럼 어때요? 그래가지고 시간에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 내일 어떻게 되나. 내일 또 손절할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데 왜냐면 매매를 너무 빠르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템포가 지금 너무 이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좀 잠깐 쉬면서 타이밍을 다시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매매를 빨리 할 필요가 없는 장이에요. 지금은 매매를 빨리 하면 오히려 이게 어긋나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손실이 계속 나다 보면은 조금 더 위험한 종목을 찾게 돼요. 더 많이 올라갈 종목. 왜냐면 앞에 손실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더 빨리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을 맞아요. 계속 찾게 돼요. 너무 그러다- 손실을 크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달라지잖아요. 아니 삼성전자를 했다가 갑자기 계룡건설을 했다고요? 완전 지금 성향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잘못된 신호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큰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위험한, 제가 지금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진짜 위험한 신호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내일 이게 사실 만약에 정상적인 어떤 그 과정들이 없었고 지금 단기 매매로 잠깐 한 5% 정도만 이 종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들어갔다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흔들려도 버틸 수 있거든요. 어차피 테마 주니까 흔들려 한 20% 흔들려도 괜찮아. 다음에 올라갈 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50%예요. 이거. 예. 여기서 만약에 내일장에서 10% 이상 흔들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또 팔아야 돼요. 급락 나올까 봐. 이거 제가 지금 일단 세워드리는 전략은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수요일 날 저가 가격이 얼마였냐면 22,250원인데요. 22,250원 손절가 잡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22,500원요? 22,050원. 22,250원. 22,250원. 22,250원이요? 네, 맞아요. 이 가격이 네. 손절가예요. 그냥 네. 이제 간단하게 어제 저점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제 거래가 가장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이 가격이 무너지면 맞아요. 여기서 이 거래들이 다 튀어나와요. 투매가 나온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가격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26,000원 위로 튀면 파세요, 그냥. 네, 아니 튀면 팔 건데 튀질지를 모르겠어. 아직은 시세가 아직은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26,000원 위로 튀면 바로 팔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리고 네. 이렇게 지금 하면 안 돼요. 이거 네. 지금 나중에 되면 지금 돈 다 없어져요. 이게 순식간에 아무래도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네. 좀 이틀 동안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자꾸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 신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팔고 나면 좀 쉬세요. 잠깐 며칠이라도. 네. 일주일이라도 네네네. 쉬고. 그리고 네. 정비를 하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금 좀 싼 종목, 안전한 종목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과거에 팔았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전 종목들은 그 전 종목들은 좀 안전한 과거에 종목들이었잖아요. 그죠? 안전한 종목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과거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룡건설 알아봤고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떤 종목? 너무 오래간만에 봬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연락 네. 주셨나 보다. 자, 오늘 어떤 네, 종목인가요? 안한티 때요. 아난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한 게 네, 지금까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네. 14,000원이고요. 네. 20%예요. 14,000원에 20%요. 예. 저한테 이거 상담 받은 적 있죠? 예, 받아가지고 네. 6,000원 되면 그때 연락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예. 팔지 말고 올라오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네. 다시 또 조금씩 올라오면서 회복은 좀 했어요. 그죠?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지금까지 네. 흐름은 괜찮은데 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추가 매수. 지금은 추가 매수를 언제쯤에 해도 되나? 자, 지금 혹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투자한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한 금액이 좀 큰 금액이에요? 예. 지금 예. 좀 큰 금액이에요. 약간 부담이 되는 예. 금액인 거죠. 한 4천. 아, 그러면 지금 만약 20%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 10%더 추가 매수를 한다면 단가는 많이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근데 금액이 조금 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근데 예. 그런데 이거를 좀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조금 더 다시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버틸 수 있다. 감내할 수 있다. 버텨야죠. 그러면요. 지금 바로 하지 마시고 이번에 오늘 올랐잖아요. 오늘 예, 올랐는데 오늘 올랐어요. 한번 이제 눌릴 수 있어요. 6,000원에 가까운 가격에 네. 추가 매수한다면 6,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근데 많이 하지 마시고요. 10%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 단가가 네. 높으니까. 6,000원 정도 이 가격이 내려오면 저는 6,000원보다 조금 더 떨어지면 사는 게 좋아요. 5,900원대라든지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 한 10% 정도 해서 단가를 일단 낮추시고 그리고 가보시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실 가격은 얼마냐면 7,500원입니다. 7,500원이요? 7,500원. 예. 단가가 예.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7,500원까지 와도 회복은 조금 많이 됐을 거예요. 그 중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난티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강연회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장소는요. 안산입니다. 안산 대동서적 건물 거기 3층으로 오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를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강연회 현장에 오시면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꼭 들려드려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제가 구성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거든요. 이거는 강연회에 오셔야지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면 아마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강연회 현장 분위기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항상 시키세요. 1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오세요. 저도 좀 일찍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번 주 저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 안산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방송 주식 챔피언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